프린트 뭐 헬프? 쇼 헬프? 쇼 헬프라고 할게요.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 두시고, 자, 이 네 줄 알트 해서 이렇게 위로 불러와서요, 뒤로 한번 빠꾸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헬프를 쳤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실행하면 되죠. 됐고요. add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일단 만들게요. df, 자, 게시물 추가하는 거니까 add articl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 역시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게요. 그래서 뒤로 한번 바꿔 주시고, 그리고 여기 add 할 때는 add article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리스트는 아까 만들었고요. 자,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df 업데이트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죠? 기네요. 그대로 가지고 올라올게요. 너무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아티클까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당겨주고, 자, 이런 주석 때문에 얘기가 좀 긴데 구분해 놓고, 자, 업데이트 아티클 사용해 주시면 되죠. 여기 딜리트 아티클 마찬가지예요. df 딜리트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만큼 가지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쓰시면 뭔가 좀 더 깔끔해 보이죠? 한눈에 또 좀 더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기능별로 좀 더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코드 정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자, 근데 이제 리스트 목록을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add를 해주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귀찮죠. 한 3개 정도 미리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3개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걸 보통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제가 자꾸 테스트하기 위해서 3번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비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3개 만들어 갖고 넣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게시물 3개 만들게요. 아티클 1번 딕셔너리로 만들어야죠. 제목 땡땡 AA 제목 1 이렇게 할게요. 내용은 내용 1 이렇게 해서 3개 일괄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구조 바꾸시면 안되고 내용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럼 게시물 3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행해서 리스트하면 이제 3개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테스트하기가 편하죠. 업데이트 해가지고 바로 바꿔볼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작성자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아까 추가해놓고 안 지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상세보기 한번 해볼게요. 상세보기 같이 한번 해보고, 요거죠? 자, 상세보기 기능이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로 수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건은 목록에서 내용 제외했죠. 그리고 상세보기 했을 때 작성자 정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커맨드가 디테일일 때, 자, 여기다 이제 바로 구현하지 마시고요. 디테일 아티클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함수 구현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은 일단 번호를 입력받아야 되고요. 그죠? 원하는 게시물 번호 입력받아서 해당 번호가 존재하면 그 게시물의 모든 내용을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비슷하겠네요, 이거. 그죠? 입력받는 게 딜리트나 업데이트처럼, 그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입력받아 주시고 프린트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맷으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밑에 줄 한번 그어주고, 이런 포맷으로 번호 땡땡 비워두시고, 이렇게 하나 더 제목 내용 작성자. 자,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입력받은 번호로 상세보기 할 때죠. 찾아서 이제 여기 뿌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던 방식이라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티클 리스트에서 입력받은 번호로 인덱싱해서 찾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딕셔너리가 하나 들어오겠죠. 딕셔너리 들어왔으면, 번호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한 게 아니니까 입력받은 숫자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딕셔너리에서 빼오면 됩니다. 제목, 내용, 작성자인데 저희가 딕셔너리 작성자가 없거든요. 작성자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작성자라는 거는 게시물에 들어가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작성자도 하나 늘어난 거죠. 게시물을 이루는 데이터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거예요. 작성자 데이터를 모두 익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성자 데이터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럼 이제 꺼내올 수 있겠죠? 여기서 꺼낼 수 있겠죠?
자, 해서 됐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하면 3개가 있고 디테일, 그래서 모든 게시물 내용을 상세히 보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이제 댓글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댓글까지는 안 만들 거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예제예요, 이 게시판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기서 수정을 할 건데, 여기 번호 같은 경우, 자, 요것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같은 경우가 우리가 1, 2, 3을 뭘로 만드냐면 그냥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덱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0번 인덱스면은 번호가 1이고 1번 인덱스면 번호가 2고, 그죠? 자, 근데 이게 사실 번호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다시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볼 건데, 자, 이 분명히 제목 3이 번호 3번 게시물이거든요. 제가 딜리트를 하면 2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제목 3이 번호가 2가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커요. 언제 크냐면 댓글을 만들면 큽니다. 그렇죠? 댓글이라는 게 게시물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게시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어떤 댓글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번호가 게시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3번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 댓글 찾아오려면 게시물 번호가 3번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번호가 바뀌었죠. 그럼 얘는 댓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게시물의 번호,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시물의 번호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막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작업할 땐 번호가 2번이었다가 다른 작업할 때 번호가 3번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면 혼란스럽겠죠. 데이터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별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반드시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번호라는 데이터를 따로 게시물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얘네가 저장소에 0번째에 저장되어 있든 1번째에 저장되어 있든 맨 끝에 저장되어 있든 거 상관없이 얘는 언제나 번호가 1이어야 되고, 언제나 번호가 2여야 되고, 언제나 번호가 3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비단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안 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쓰게 될 개념이라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는 한 번에 다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는 넘어가시고, 이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중요한 건 한 번 뗄 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하려고 하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서 여튼 자, 번호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했죠. 요거에 맞게 이제 좀 바꿔줄 거거든요. 여기서 번호가 더 이상 i 플러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게시물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딕이라고 하니까 좀 별로네요. 아티클로 바꿀게요. 이름을. 요래야 좀 더 코드가 보기 좋으니까. 아티클의 제목, 아티클의 번호,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리스트 했을 때 1, 2, 3 똑같이 나오죠. 근데 딜리트를 하면 번호가 유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 여기서 이거 3번 선택하면 이게 선택이 될까요? 3 선택하면 에러 나죠. 왜?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선택하는 방식이 입력받은 숫자를 인덱스로 사용하는데 이제 인덱스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숫자를 인풋에서 받은 숫자 넘버 있죠. 요거를 인덱스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3을 입력했어요. 그럼 3이라는 번호를 가진 게시물이 요 저장소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몇 번째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마다 바뀌니까 위치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를 검색하려면 품을 눌려야겠죠. 아티클 리스트에서 딕셔너리 하나씩 빼옵니다. 자, 그럼 모든 딕셔너리 다 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앞에 거부터 하나씩 빼가지고 번호 보겠죠. 두 번째 거 꺼내서 보고, 세 번째 거 꺼내서 보고, 네 번째 거 꺼내서 보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서 뭘 하면 된다? 이거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요거 만약에 찾았어요.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품은 탔을 때 그 품이 돌 당시의 아티클을 우리가 찾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아티클이 그때 아티클인 거죠. 이 품은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의 아티클이 우리가 원하는 아티클입니다. 해당 번호를 가진 아티클이 돼요. 됐죠? 요거를 가지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쉽겠네요. 그냥 인덱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소문 말고 인덱스를 만들게요. 레인지로 0부터 요 저장소의 길이까지 일씩 증가. 근데 일씩 증가하면 생략 가능하고 0부터 시작하면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i를 뽑아내면 0부터 1, 2, 3, 4 해가지고 인덱스가 나오겠죠. 자, 그걸로 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에 i번째 그러면 뭐가 나온다? 딕셔너리, 아티클 딕셔너리가 하나 나온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뭐가 궁금하다? 번호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번호 꺼내가지고 우리가 입력받은 요거 넘버 인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인트로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아티클 번호를 숫자 형태로 값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숫자로 비교해야 올바른 비교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만약 찾았다. 그럼 그때 i번째가 우리가 찾는 게시물 그 딕셔너리가 있는 위치죠. 그죠? 요 i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찾았죠. 이때 i를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일단 -1을 넣어볼게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저장할 거거든요. 찾은 거. 자, 다시 이 품은 타면은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때 i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예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알고리즘적인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요 타겟을 찾았죠. 이제 새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 타겟 여기에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똑같죠? 결과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일단 딜리트 먼저 하고요. 2번. 자, 아까는 3번 선택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업데이트해서 3번을 선택하면 안 되네요. 여기에서 제가 번호를 안 만들었죠? 그렇죠? 번호를 안 만들어 가지고 출력할 때 여기서 못 꺼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번호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번호. 자, 번호는 원래 번호 이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거 업데이트 3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도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딜리트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역시 어떻게 삭제해야 된다? 찾아가지고 이 번호로 찾아가지고 해당 인덱스를 알아낸 다음에 그 인덱스를 지워야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여러분 이걸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딜리트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번호로 찾아서 지우는 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올려드릴게요. 소스코드 탭에 4번 상세부기 구현 및 번호 데이터 추가.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하셔야 우리가 다음에 함수에서 사용할 매개 변수와 리턴을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업데이트에서 썼던 이 코드를 동일하게 딜리트와 디테일에도 썼고요.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 딜리트 되는지 볼게요. 일단 딜리트 먼저 해보고 잘 삭제가 되고요. 디테일 잘 되는 거 이제 확인했죠. 자, 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기능이 3번 쓰이고 있다. 그렇죠? 그럼 뭐 해라? 그러니까 함수로 저장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함수로 딱 빼서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바로 여기 얘가 쓰니까 요 바로 위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 자, 요거는 인덱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get index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index of article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게시물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지으시면 돼요. 저처럼 똑같이 지으실 필요는 없고 대신 좀 이름을 딱 봤을 때 그래도 대충 유추는 가능하게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 코드를 그대로 잘라다가 여기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실행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부족합니까? 이 넘버를 모르죠. 그렇죠? 이 넘버는 여기서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넘버를 얘가 모르니까 얘가 이걸 사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 이 정보를 여기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좀 빠르게 좀만 빠르게 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프린트 a 해서 a는 10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면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요 출력하는 a가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때 이제 a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a 값을 우리가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10이라고 넣고 여기서 이 넘겨준 10을 받아서 사용하게 하려면 이 10을 여기서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값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가로 안에서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우리가 값을 하나 넘겨서 여기다 저장시킬 수 있다. 함수를 사용할 때. 그럼 함수는 그 값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이 여기 들어오고 이거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니까 최종 뭐가 출력된다? 10이 출력되는 거죠. 또 안 돌아가네. 자, 요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통이 됐네요. 또
자, 그래서 이 NO라는 숫자를 업데이트 아티클이라는 함수에서 입력받은 이 NO라는 숫자를 얘가 알게 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이러라고 이제 함수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가로 안에 값을 넣으면 값은 함수가 실행될 때 함수로 가져간다. 자, 그럼 여기에 변수 하나 만드시면 되죠. 변수는 뭐 아무렇게나 지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똑같이 NO라고 지을게요.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AA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 NO에 정확히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그걸 가지고 찾아주겠죠. 됐죠? 자, 그래서 찾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타겟에 들어가죠. 자, 근데 이 타겟은 또 얘가 모르죠. 그죠? 얘랑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그 함수한테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함수가 작업을 다 하고 나서 그 작업 결과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함수를 사용한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함수를 사용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를 사용한 주체는 그 함수의 기능이 필요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그 함수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자신을 사용한 쪽으로 돌려줘야겠죠. 그죠? 자신을 사용한 쪽이 자신의 기능을 원했으니까 호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함수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자신을 호출한 쪽으로 값을 하나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리턴 값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함수에 A를 넘겼잖아요. 이 함수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2배로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2배로. A를 2배로. 자, 그럼 2배로 만들어주고 이걸 어디에 줘야 됩니까? 여기에 줘야 얘가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밑으로 좀 내릴게요. 함수를 먼저 선언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10이 여기 넘어가서 10 곱하기 해서 20이 되고요. 얘가 다시 어디로 와야 된다? 여기로 와야겠죠. 그죠? 여기에서 10의 2배 값이 궁금해서 이거 실행한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턴을 이렇게 앞에다 붙여주시면 이 값이 여기에 남습니다. 이 값이 여기 남는 거예요. 자, 그럼 값이 남으니까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0이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사용해도 되고 변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 자, 많이 좀 오버해서 죄송한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0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돌려줄 수 있다. 자신을 사용한 쪽으로. 자, 그 말은 자, 여기서도 자, 타겟이라는 걸 최종 구했잖아요. 자, 반복문이 다 돌면서 타겟이 구해졌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얘를 사용한 쪽이 어디입니까? 얘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함수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target이라고 하시면 얘가 딱 구해준 그 인덱스 정보가 여기로 넘어옵니다. 얘는 똑같이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받아줍니다. 타겟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수명은 상관없어요. 저는 똑같이 그냥 타겟이라고 하는 게 일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에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되는지 테스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해요. 자, 우리가 업데이트를 수정했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잘 수정이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잘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한다라는 얘기고, 이제 요거를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에서도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요거까지 올려드릴게요.